자, 잘 쉬셨죠? 예, 지적 측량 쪽 보도록 하죠. 측량에서는 올해 문제가 두 문제 출제했습니다. 기출 문제가 26회에서 나오는 데가 정형화가 되어 있어요. 세 부분이 나오는데 나오는 데만 좀 책에 실어놨습니다. 측량의 정의 나오는데 측량의 정의라는 것은 지적 측량 우리 용어 정리할 때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거나 또는 각 필지의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지적 측량이라 말하며 이 측량 안에는 지적 확정 측량하고 지적 제주사 측량을 포함한다 해서 총 측량 대상 밑에 따라 붙는데 측량 대상이냐 아니냐 물어본 게 오늘 올해 기출 문제입니다. 측량 대상이 총 몇 개가 있어요? 밑에 13개가 있죠. 이 13개 아닌 것이 답이에요. 항상 말이 이어지면 따로 외우지 마시고 말이 안 이어지는 거 위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지적공고 복구시 측량이 필요한 경우를 복구할 때 줄여서 복구 측량 말이 이어졌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신규 등록할 때 신규 등록 측량, 등록 전환할 때 등록 전환 측량, 토지 분할할 때 분할 측량,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할 때 바다가 된 토지의 말소 측량을 사용을 하고요. 축척 변경 시 측량이 필요한 경우를 축척 변경 측량. 일곱 번째, 등록사항 정정 시 측량이 필요한 경우를 등록사항 정정 측량까지 말이 쭉 이어지니까 여기는 보기 있는데도 답은 안 됩니다. 8번부터 해서 답을 만드는데 8번의 경우 도시개발사업 등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 측량이 필요한 경우를 지적 확정 측량 그럽니다. 이 개발사업 등이 시행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측량이 바로 지적 확정 측량 실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홉 번째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이 지적 측량 수행자가 행한 측량을 검사할 때를 검사 측량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열 번째 지적기준점 설치를 위해 측량이 필요한 경우를 기주 측량 그럽니다. 기초가 몇 번인가요? 10번이죠? 조금만 기억하고 계세요. 몇 번이라고요? 10번. 그 다음에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함에 있어 측량이 필요할 때를 경계 복원 측량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 12번째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측량인데 지상 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 필요한 경우를 지적 현황 측량 그럽니다.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온 측량이 이 측량입니다. 그 다음에 13번째가 지적 제주서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 제주사 사업에 따라 토지 동시 측량이 필요한 경우를 지적 제주사 측량 그러는데 올해 기출 문제가 다음 중 지적 측량 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물어본 게 기출 문제입니다. 13개 안에 없으면 답인데 이걸 다 외울 수 없으니까 말이 이어지지 않는 것만 잘 기억하시면서 말 이어지는 거 눈으로 잡아 놓으시면 돼요.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강의할 때? 강의할 때 제일 좋은 것은 열사가지 외우십시오. 외우십시오. 아닌 게 답입니다. 그럼 안 외워서 틀리면 누구 잘못이에요? 여러분 잘못이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다 외워지니까 지금 외울 필요는 없고 배우다 보게 되면 이제 감을 잡을 게 앞서 배울 때 합병 측량한다고 배웠어요? 안 한다고 배웠죠? 증오병력 측량하지 않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대상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 측량하는 내용 안에 신규 등록, 등록전환, 복구 쭉 나와 있죠? 그럼 측량할 때 얻는 것은 그 위에 정의 보니까 측량을 통해서 경계와 좌표와 면적을 정한다. 그럼 측량하는 것들은 면적 어떻게 구해라? 말 그대로 측량 통해 구한다는 의미예요. 여기까지 이해 갔어요? 여기까지 말을 이해해야 돼. 측량을 통해서 경계, 면적, 좌표 구하죠? 그럼 면적은 어떻게 구해요? 측량한다. 그럼 측량하는 것들이 나중에 면적, 측정 대상에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가 잠깐 넘어갔다 오게 되면 제가 나중에 암기시켜드린다고 약속한 게 있었는데 76페이지 가보세요. 76페이지. 거기 가니까 하단부에 면적 측정 대상이라고 쭉 나온 게 있을 겁니다. 거기 복구하는 경우 측량했나요 아까? 예. 신규 등록 측량했어요? 등록전환 측량했어요? 분할 측량했어요? 그 다음에 축척 변경 측량했어요? 도시개발사업 측량했어요? 예, 다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측량하는 것들은 면적, 측정 대상 다 포함돼 버리니까 나중에 측량하고 안 하고만 구별할 줄 알아도
조금만 응용하시면 면적 지정 대상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가려낼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거 잘 잡아 놓으시면 엮이는 부분이 그 파트니까 나중에 엮어서 같이 보시면 공부할 때 좀 편할 것이고, 다시 넘어와서 이 열사가리 중에서 기초가 몇 번이었었나요? 10번이었었죠. 잠깐 대기하시고, 그다음에 측량의 방법과 구분 나오는데, 방법은 법에 정해놓은 것이 6가지 방법이 정해져 있게 됩니다. 이 방법에 어긋나게 되면 효과는 무조건 무효입니다. 측량은 먼저 나온 것이 평판 측량이 있고, 맨 밑에 전자평판이 있고, 경위 측량이 있고, 전파기, 광파기가 있고, 사진하고 위성까지가 정해져 있는데, 평판, 전자평판 동그라미 친 다음에 옆에 써놓으실 말이 지적도, 임야도, 시행지역. 그럼 평판과 전자평판은 지적도와 임야도, 시행지역 내에서 측량할 때 평판을 씁니다. 평판이란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한번 가만 잡자고요. 지적도 크기가 원래는 가로 40, 세로 30이에요. 지적도 규격이. 이 지적도를 측량한다는 얘기는 지적도를 올려놓을 판이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사용한 책상 반만한 평평한 판 위에다가 지적도 올려놓고 측량 들어가는 것을 평판이라고 쓴 겁니다. 이해 갔어요? 그럼 평판이라는 것은 지적도와 임야도, 시행지역을 의미한다고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경위란 얘기는 측량 기계 이름이 경위란 기계가 있는데, 이 말은 XY 좌표 그린 다음에 X축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고, 위도, Y축을 경도라고 부르죠? 아닌가?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독도의 좌표가 어떻게 돼요? 독도의 좌표 동경 131, 132, 북위 37 그러죠? 이제 그 말이 만들어진 것은 이쪽에 런던에 천문대가 있습니다. 어떤 천문대? 그린위치 천문대. 이 천문대가 이렇게 있게 되면 천문대 앞마당에 하얀 선이 쭉 있어요. 앞마당에 이 선을 뭐라고 부르더라? 좌우선. 그럼 좌우선이 있을 경우에 이 좌우선 중심으로 해서 이쪽으로 가면 동쪽인가요? 서쪽인가요? 동쪽이죠. 동쪽으로 가다 보니까 경도는 1, 3, 5, 7에서 이렇게 홀수로 표시하는 것이 내용입니다. 이런 식으로 동쪽으로 가니까 동경이 붙게 된 것이고, 쭉 오다 보니까 독도가 동경 132가 된 거예요. 여기가. 그 다음에 적도가 밑에 있죠. 적도 영도로부터 위도는 축혀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2, 4, 6, 8로 해서 쭉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에 동경 132, 북이 37이 만난 거예요. 그럼 위도는 위로 올라갈 때 뭐라고 부르고, 북쪽으로 올라가니까 북위란 말에 붙인 겁니다. 그래서 동경 132, 북이 37이 만들어진 게 독도 위치라는 것이에요. 그럼 측량할 때 경도와 위도를 통해 측량하더라. 그럼 다른 말로 바꾸면 XY 좌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좌표가 있어야 경도 수치하고 위도 수치가 만들어지니까, 그럼 이 지역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 지역은 경위 이 측량하는 들어가는 게 방법이란 것이에요. 그럼 측량할 때 지적도, 임야도, 시행 지역은 뭘로 측량하시고, 평판 측량하는 게 방법이 되는 것이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좌표 가지고 측량할 때를 경위이란 말이 붙게 된 거예요. 경위란 얘기는 경도와 위도를 통해 측량하더라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제 참고로 이해하실 부분이, 이건 여담으로 이해하세요. 상식으로 경도를 표시할 때는 다 홀수로 표시합니다. 약속이. 위도는 짝수로 표시해. 이렇게 2, 4, 6, 8로 올라가면서. 이거 가지고 만든 게 뭐냐? 우리나라 도로 번호. 도로는 다 번호가 있는데 대한민국 남한이 이렇게 해서 이따 가정을 하게 되면 1번 도로는 저 판문점에서 목포로 연결시키는 1번 도로예요. 국도가. 그 다음에 연천서부터 해서 순창 쪽 내려가는 게 3번 도로. 춘천서부터 대구 내려갈 때가 5번 도로. 그 다음에 동해안 요 해안도로 있죠. 이렇게 따라서 여기 7번 도로입니다. 국도 번호가 1357로 가는 게 이거 따라간 거야. 1357로. 그 다음에 2468 짝수 번호는 남해안에 여기 2번 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대전 쪽에서 4번 도로가 있고, 서울에서 강남 넘어가는 도로 6번 도로입니다. 이런 식으로 도로번호를 매기는 게 우리나라 도로번호 체계예요. 이거는 경도와 위도를 따라온 거예요. 그럼 다녀보시면서 국도는 다 번호가 있는데, 번호가 홀수 번호로 나와 있는 경우는 이 번호의 도로의 체계는 남북을 연결시킨 도로가 홀수 체계이고, 동서를 연결시키면 이게 짝수 체계입니다. 그럼 경부고속도로가 서울에서 부산 연결시키죠? 이게 경부 아닌가요?
남북인가요? 동서인가요? 남북이죠? 도로번호 1번. 제일 처음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번호 부여해서 붙이도록 한 것이 도로번호니까 나중에 다니시다가 운전하고 가다가 짝수 번호다. 이건 어디를 의미하고? 동서를 연결시킨 도로입니다. 그 다음에 홀수 번호는 남북 이렇게 도로번호 체계가 만들어지는 것이 도로의 체계예요. 이거는 경도와 위도를 따온 거니까 지금은 그냥 경위란 얘기는 경도와 위도를 통해 측량한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전파기, 광파기라는 것은 컴퓨터에다 전파기, 광파기를 내장시켜서 측량할 때 사용하겠다가 전파기, 광파기인데 주로 거리를 열 경우 많이 사용됩니다. 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음파란 말 들어봤지? 음파. 음속. 음속은 1초에 몇 미터 날아가나요? 1초에 날아가는 속도. 소리는 1초에 340m 날아간다고 안 배우셨어요? 나만 에디슨의 후예야? 그래서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당시에 번개가 번쩍하게 되면 1초, 2초, 3초 있다가 오르릉 꽝 그러면 곱하기 340해서 한 1km 떨어진 자리에 벼락 떨어졌다 이렇게 해서 해본 적 없으세요? 네, 그래 그게 있어요. 그러면 소리가 1340m 날아가게 돼 있는데 빛의 속도, 광속은 1초에 20만 미터 날아갑니다. 그거를 측량할 때 활용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쪽 반대편에다 반사기를 두고서 반짝해서 전파를 보내어 또는 광파를 보내서 돌아오는 시간, 이걸 계산하는 것이 측량 방법인데 정밀도가 의외로 굉장히 높아서 거리절 경우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파, 광파의 측량이고, 사진 측량은 이제 지적 현황 측량에서 건축물 위치 등을 파악할 때 사진 측량을 많이 사용을 하고, 그래서 가끔 가다가 왜 다음 맵 들어가서 다음에 위성주도 보고서 지정도랑 캡처해서 보게 되면 그 건물 위치 파악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건물을 위치 파악을 통해서 측량할 때 사용하겠다가 사진 측량이고, 위성 측량은 이제 95년부터 무궁화에서 올라간 이후로 GPS 통해 측량하는 것이 위성 측량인데, GPS가 위성 수신기죠. 일명 스카이라이프 설치해서 측량하겠다가 위성 측량인데, 위성 측량은 GPS 측량 그럽니다. 표현상으로. GPS를 주로 어디서 사용하나요? 내비게이션. 또 여러분 손에 있죠? 핸드폰에, 아니 이 손이 아니라 핸드폰 팀앱. 그냥 맨손 보지 말고 핸드폰, 휴대폰에 팀앱 치면 GPS 나오잖아요. 이 GPS를 처음 만든 것은 어느 나라 만들었을까? 미국이 처음 만들었습니다. 미국이 만들어서 사용 목적 군사용이었었어요. 미국 특공대 애들, 뭐 네이비실 애들에다 가슴에 달아준 겁니다. 나중에 위치 파악하려고 달아줬는데 여기 나중에 전국적으로 전 세계에 다 퍼지기 시작을 해요. 퍼지게 된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그 유명한 소련 우리나라 칼기 858기인가 들어갔다 소련 미사일 받고 폭파했죠 공중에서. 그거 아세요? 80년 몇 년인가 그때 88년인가 그쯤 될 것 같은데 그때 우리나라 칼기가 소련 영공 넘어갔다가 미사일 격추받고 그냥 공중 폭파돼 가지고서 270명이 얼마가 죽었는데 그때 그 비행기는 GPS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항법사라는 사람이 지도 보고서 길을 안내하는 거예요. 근데 모르고 길을 잘못 안내했는지 소련 영공으로 들어갔습니다. 영공 들어가자마자 그냥 미사일 격추받아서 날아갔는데 지금 똑같은 현상 벌어졌죠? 저 러시아 전투기가 터키 넘어갔다가 격추받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격추받아도 공중폭파돼 가지고서 그 전원 다 사망했는데 그 사건 터진 이후로 GPS를 풀어줍니다. 미국에서. 그 유명한 대통령 중에 한 명이 레이건 대통령이 풀어줘요. 풀어져 전 세계로 다 퍼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한국 사람은 만들지 못해 창조는 못하지만 개발은 잘하죠. 발전시키는 거 잘해서 만들긴 저 미국이 만들었는데 실제로 활용도 면에서는 우리나라를 못 따라온다 하더라고. 그래서 미국에 저희 누님이 살다가 몇 년 전에 이제 10년 만에 한국을 나왔습니다. 나와가 제 차에 있는 내비게이션 딱 보더니만은 7인치 크잖아 이만 해가지고 거기 막 밤 되면 막 달도 뜨고 막 갈매기 날아다니니까 딱 보더니 이게 뭐냐 그래서 이 내비게이션 거니까 야 이거 뭐 TV를 하고 다니는 기분 든대요. 그래서 미국은 이런 거 없어 그러니까 미국은 내비게이션 하긴 요만하대. 우리 처음 나왔던 거 있죠. 근데 땅덩이가 넓어가지고서 잘 잡혀지도 않는데요. 그런데 한국 오니까 뭐 갑자기 뭐 내비가 손바닥 이만하지 거기다가 뭐 노래도 나오지 별거 다 나오니까 소리도 누구 소리 나와요?
아니 소리도 현영 거 목소리 현영으로 했는데 바꿨잖아요. 나만 바꿔놨나? 현영 코맹맹이 소리를 바꿔놓으니까 또 웃더라고 사람들이 타면서 어머 얼른 가세요 막 이러고 나오니까 제가 바꿔놓은 적도 있었는데 그런 기능은 한국을 못 따라온다 하더라고. 지금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풀어준 게 미국이 풀어준과 동시에 전 세계가 퍼져서 내비게이션 사용을 하는데 가장 잘 쓰는 데가 한국이죠. 개발시켜서 그래서 GPS를 설치한 다음에 측량할 때가 이게 위성 측량인데 상식으로 GPS 수신 받으려고 그러면 스카이라이프죠. 이렇게 접시 이게 위성을 받으려고 그러면은 이게 공중으로 각도가 15도 이상 유지가 돼야 돼요. 요막 유지가 돼야지만 위성을 수신하는 것이고 15도가 안 나오면 위성이 끊깁니다. 그래서 고속버스 타고 다니시면 그 위성 TV 나오잖아요. 스카이라이프. 근데 그게 나오다가 갑자기 다리 밑이나 터널 들어가면 TV가 끊길 거예요. 위성 수신이 안 되니까. 그래서 또 위성 수신 가지고 TV 보시는 분은 맑은 날은 TV가 잘 나오는데 흐린 날은 위성이 약하게 나오니까 뿌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나쁜 점인데 요즘은 위성 측량함과 동시에 산을 안 가요. 옛날에 측량하는 사람 산에 올라가서 측량 다 했는데 지금 측량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산이 이렇게 있으면 산에 가서 말뚝박고 측량할 사람들이 여기다 기준 측량하더라. 여기까지 안 가고 평지로 쭉 한 100m 끌고 와 이쪽으로. 100m 끌고 평지까지 저기까지 안 가잖아요. 그럼 여기서 측량한 다음에 여기로 옮겨 놓으면 되니까 이렇게. 그래서 옛날에 측량하는 사람들은 배 놓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많이 뛰어다니니까. 지금은 안 뛰어다니니까 전부 다 이만해요. 몸뚱아리가. 그래서 제 후배 중에 한 명이 여자가 측량 기사가 하나 있는데 걔는 배둘러 햄이야. 그래서 뒤에서 보면은 저게 허리인지 옆구리인지 구별이 안 갈 정도로 그래서 너 왜 살이 찐다 그러니까 측량하고 나오면은 힘드니까 자기 때는 모여서 이걸 한다 그러더라고. 이걸 하고서 이제 또 나름대로 심하게 측량 안 하니까 살이 많이 쪘던데 어쨌든 지금은 이거로 측량이 들어갑니다. 정밀도가 상당히 높대요. 이 위성 가지고 지금 많이 활용하죠. 구글 위성. 구글 위성 사진이 나오지 않나요? 그래서 미국의 포털 사이트가 야후하고 구글이 있었죠. 네, 두 개가 있었는데 야후는 망했죠. 모르세요? 우리나라 야후도 없어졌잖아요. 야후는 쫄딱 망했고 이제 구글이 확 패권을 잡았는데 작별된 계기가 있습니다. 구글이 35억 불을 주고서 얼마요? 35억 원이 아니라 5억 불이에요. 35억 불을 주고 상업위성을 인수합니다. 인수해가지고서 위성사진을 찍어서 일반인들이 공짜로 공개를 했어요. 그 지금도 구글 위성 사진 치면은 공짜 사진 나오죠. 그러다 그러자마자 야후에서는 저 미친 것들 35억 불이면 그 돈이 얼마인데 공짜로 공개한 자체가 바보짓 한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위성 사진이 올라간과 동시에 볼 게 있으니까 갑자기 전 세계 사람들이 구글로 다 몰려버린 거예요. 접속 인원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볼 게 많아지니까. 그런가 동시에 접속 인원이 많다는 얘기는 뭐가 많이 들어올까 이제 광고가 들어오겠죠. 광고가 들어오면서 광고 단가가 올라가면서 그거 싹 회수하고 야후 들어가도 볼 게 없으니까 싹 빠져버리고 야후는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도 구글 사진이 나오고 구글 사진을 지금은 다음이란 데가 아주 공개를 하는데 한번 나중에 틈나면 들어가 보세요. 보시면은 그 사진이 딱 나올 때 그 사진은 현재 게 아닙니다. 현재 게 아니고 3년 전 거예요. 현재 건 공개 못하게끔 협정이 돼 있다 보니까 3년 전 거를 공개하고 있어서 2년 전에 저희 마누라 노란 차 타다가 팔았거든요. 우리 마누라 차 노란 차가 하나 있었는데 팔았는데 그 사진 보면 아직도 나와요. 노란 차가. 그래가지고 옛날 게 지금 나오는 게 사진이니까 나중에 보시면 될 것이고 그게 아마 공중 한 100m 정도 지상 찍은 것이고 거기 크기가 아마 얘기 듣기로는 가로 세로 1m까지는 구별한다 하더라고요. 위성으로. 그래서 상업위성이고 실제로 정밀도가 높은 군사위성이에요. 미국의 군사위성은 공개를 안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북한에서 뭐 핵 준비하니 뭐 연습하니 막 그럴 때 알려주죠 미국에서. 그 군사위성까지 찍어가지고 알려주는데 군사위성 여러분 손바닥 펴보세요. 가로 세로 20cm까지 구별한대요. 위성으로 보고서 지상이 20cm 크기 가로 세로 요만 우리 책 반페이지만 한 것도 요게 뭔지 구별할 정도로
정말 더 높은데 그거는 공개를 안 한다 하더라고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상업위성 쪽으로만 보여주는 것뿐이고 군사위성 가지고는 구별을 다 내는 거죠. 아, 요만한 거 다 구별하는데 걔네 움직이면 하다못해 이게 뭔지 다 글씨까지 파악할 텐데. 그러니까 그건 아직 공개 안 하고 있고 우리한테. 근데 군사위성은 미국이 있어요. 일본도 있어요. 그죠? 모르시는구나. 일본도 있고 유럽도 쌓고 중국도 있는데 일본은 군사위성 올라가서 지네 전략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한국이랑 중국이 일본하고 비교해 봤더니 전 세계에서 일본 사람을 무시하는 나라가 없는데 유독 한국 사람만 일본 사람을 무시하고 일본 사람 말 안 쓰죠. 쪽발이라는 말 쓰고 게다짝 쓰고 일본 원숭이라는 말 많이 쓰는데 혹시 일본 사람 안 계시죠? 자, 정서상의 차이가 있는데 그런 말을 일본 사람한테 많이 험담을 많이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일본 사람은 험담하는 나라가 없대요. 우리나라랑 비교했을 때 인구도 2배 이상이 많고 교육량 6배 이상 많고 지금 훨씬 높은데 일본을 막 까고 무시하는 사람 한국 사람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한국이랑 일본이랑 국방연구원에서 저도 들은 얘기인데 전쟁을 한번 해봤대 일본하고 가상으로 어디가 이겼을까? 네? 우리나라가 이겼을 것 같아요? 일본이 이겼을 것 같아요? 네, 일본이 이깁니다. 우리나라가 24시간을 못 버텨요. 그게 군사해상의 힘이에요. 우리는 일본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정확하게. 근데 걔네들 우리나라 소국들이 다 보고 있어. 어디에 뭐가 있는가를. 그 어딜 치면은 꼼짝 못하는 사실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꼼짝 못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이라는 게 그 군사력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그 거기서 일단 승패가 결정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참 불쌍한 일인데 그런 나라를 우리는 얕보고 있으니까 한국 사람 근성으로 대단한 겁니다. 나도 한국 사람이에요. 자, 어쨌든 간에 자, 6가지 식량 방법이 정해져 있는데 이건 지금 나올 건 아니니 가볍게 보시고요. 오른쪽 식량의 구분에서 2대 구분하게 되면 기초 식량이랑 또 하나가 세부 식량이 있죠. 식량은 기초 식량과 또 하나가 세부 식량 둘로 세분하는데 기초 식량하는 이유는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려고 측량할 때가 기초 식량 말을 사용을 하고 기준점이 설치가 된 경우에 기준점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필지마다 측량을 실시할 때가 세부 측량을 합니다. 하나의 필지에 대해서 경계를 구하고 그 다음에 좌표를 구하고 면적을 구하기 위한 측량을 세부 측량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 기준점을 구하는 것이 기초 측량이에요. 그럼 기준점은 몇 가지가 있느냐? 나중에 배우시게 되면 3개가 있는데 하나는 지적 삼각점이란 기준점이 있고 그 다음에 지적 삼각 보조점이란 기준점이 있고 지적 도근점 요 3가지 기준점을 정할 때가 기초 측량을 말 사용을 하고 요거를 제한 나머지가 전부 다 세부 측량입니다. 거기 써 있죠. 줄만 치시면 돼요. 기초 측량은 지적 삼각점 측량이 있고 지적 삼각 보조점 측량이라는 측량이 있고 지적 도근점 측량이라는 것이 있더라. 찾으셨어요? 요 3개가 기초 측량을 하는 목적 종류다 이렇게 이해하시는데 왼쪽 페이지 측량 대상 몇 개 있었나요? 13개 있었죠? 그지 기초가 몇 번이었었어요? 10번이었었죠? 걔를 제외한 나머지 12개가 세부 측량이에요. 그럼 1번부터 13번까지 다 세부 측량 뭐 하나 빼라. 10번 빼고. 그럼 세부 측량 몇 가지가 있더라? 12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를 외울래? 12가지를 외울래요? 그래서 아까 10번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10번은 무슨 측량? 기초 측량. 나머지 전부 다 세부 측량입니다. 그래서 잡아놓고 넘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럼 측량의 시작은 기초가 시작, 세부가 시작? 기초가 시작이에요. 기준점을 정해놔야지만 측량 들어가니까. 그래서 순서적으로 기초를 먼저 하고 세부 측량을 나중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측량의 절차 이쪽에서 문제가 또 나왔는데 측량 절차의 경우는 여기는 무조건 됩니다. 매회. 측량은 하고 싶을 때 의뢰인들이 측량 의뢰하는 것이 방법이고 의뢰인들의 경우는 토지 소유자나 또는 이해관계인 등이 측량 의뢰할 수가 있으며 의뢰는 누구한테 의뢰하느냐? 의뢰는 지적 측량 수행자의 측량을 의뢰하게 됩니다.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의뢰서로서 측량을 의뢰하게 되면 의뢰 시에 지적 측량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이 의무 규정이고 의뢰가 들어오게 되면 의뢰받은 수행자들은 의뢰받은 다음 날까지
의뢰받은 다음 날까지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를 지적 소관청에게 제출하고서 측량하는 것이 일련의 과정이에요. 그럼 여러분 토지 측량을 원할 때는 누구한테 의뢰하시고 지적 측량 수행자라는 자에게 의뢰하게 되어 있고 의뢰받은 수행자는 측량하겠다고 측량 지역, 측량 기간, 측량 방법, 수수료 등을 명시해서 소관청이 내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날까지 의뢰받은 이제 수행자가 계획서를 내게 되면 계획서 내용대로 지적 공모를 무상으로 제공을 해줘요. 만약 측량 계획서 안에 측량 방법이 평판 측량 써있더라. 그럼 소관청이 줘야 될 게 있겠네요. 지적도나 임야도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측량 방법에 경, 위, 이 측량 써있으면 경계점 잡혀 등록부를 무상으로 제공해 주는 겁니다. 측량하라고. 그래서 측량 계획서들은 이거 그것 때문에 그래요. 지적 공모를 받아봐야 되니까. 측량할 때 기간은 반드시 암기하시는데 측량 기간은 일단 5일 동안 측량하는 것이 기간이고 측량 검사 기간은 4일 동안 검사합니다. 측량할 때 며칠 동안 측량하시래요? 5일. 검사 기간은 4일 동안 측량하게 되고 요거와 다르게 이제 별도로 지적 기준점을 정할 목적으로 측량을 한다거나 또는 측량 검사하는 경우는 기준점 숫자 보고 따져가는데 기준점이 15점 이하의 경우는 일단 4일을 주고 15점을 초과하는 경우는 일단 15점이 며칠인가요? 4일이죠? 4일에다가 초과하는 4점마다 일일씩을 더해가는 것이 요게 따지는 기간입니다. 기준점 15점까지 며칠을 주고 4일을 주고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하는 4점마다 일일씩을 더해가라. 이 말 뜻은 기준점이 15점을 설치하더라. 며칠이에요? 4일이죠? 그럼 16점 설치하게 되면 측량하는 경우는 일단 15점을 떼내야 돼요. 떼내면 여기 4일에다가 빼니까 몇 점 초과했나요? 한 점 남았죠? 16 빼기 15는 1이니까 한 점 초과한 거에 대해서 초과할 때는 4점마다 1일씩이니까 한 점 다시 또 1을 또 주는 겁니다. 그럼 며칠 걸리는 거예요? 5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2점을 측량하더라. 그러면 22점 중에서 일단 15점을 떼내야 돼요. 그럼 며칠? 4일. 빼니까 7점 남았죠? 7점에 대해서 초과할 때 몇 점마다 1일씩? 4점마다 1일씩. 이게 7점 중에서 4점에 대해서 1일. 빼니까 다시 3점에 대해서 또다시 1일 해서 총 며칠? 6일 되는 겁니다. 그럼 일단 15개 떼내고 4개씩 끊어가면서 1일씩 더해가면 되는 거예요. 이 말 뜻 이해 갔어요? 여기까지가 일단 측량 기간인데 일단 여기는 기본적으로 암기할 부분이고 요거는 뒤에 또 풀고 갈 부분이니까 뒤에 다시 보도록 하고요. 근데 측량 기간은 며칠이래요? 5일. 검사 기간은 4일. 기준점이 나올 때 날짜가 바뀌는데 그러면 실판에서 요 측량은 무슨 측량을 의미하고 요거 무슨 측량을 의미하느냐예요. 기준점을 구하는 측량 그러면 일로 들어와서 기준점은 어떤 측량 실시하겠대요? 기조 측량이죠? 그럼 기조 측량은 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뭘까? 세부 측량. 어디에 낀 게 있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럼 신규 등록 측량은 기조 측량이더라, 세부 측량이더라? 세부 측량이죠? 여기 잘 보세요. 그럼 세부 측량이라는 얘기는 신규 등록 측량은 측량 기간 며칠이고 5일, 검사 기간은 4일. 그럼 등록 전환 측량은 세부 측량이죠? 측량 기간 5일, 검사 기간 4일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기준점을 구한단 말이 나올 때 기준점을 숫자별로 바뀌는 건 밑에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무슨 측량이고 기초 측량이고 이거는 세부란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아까 측량 대상이 총 몇 개가 있는데 13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기초 측량은 몇 번이더라? 10번. 개를 제외한 게 세부 측량입니다. 이걸 구별하지 않고 들어오면 여기 구별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안더스탠드?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법에 적용하는 기간이 될 것이고 이 기간 들어가면 좋은데 이 기간과 다르게 당사자가 합의나 계약을 통해 측량하게 되면 합의하게 되면 전체 측량 기간 중에서 4분의 3은 측량 기간으로 하게 되고 나머지 4분의 1은 검사 기간으로 보는 것이 기간입니다. 전체 기간 4분의 3이 어떤 기간이고? 측량 기간. 4분의 1이 검사 기간인데 올해 26회 문제에서 합의하에 20일 동안 측량하기로 합의를 했더라.
전체. 이 중에서 검사 기간으로 옳은 것은 며칠입니까? 이게 답이 문제예요. 그럼 20일 중 4분의 3은 며칠이 돼야 되고 15일은 측량 기간이고 5일이 검사 기간이죠. 이게 답입니다. 올해 기출 문제가. 그럼 여기는 무조건 내게 돼 있어요. 한 문제. 반드시 암기 않고 넘어가시고 이거는 무조건 냅니다. 거의 매회. 측량 기간 며칠이래요? 5일. 검사 기간은 4일. 기준점을 정하더라. 기준점 숫자 15점 이하의 경우는 4일을 주고 초과하는 경우는 4일에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씩을 더해가며 합의를 통해 측량하는 경우는 전체 기간 중 4분의 3은 측량 기간, 4분의 1은 검사 기간으로 한다 해서 이 부분이 거의 매회 냅니다. 정해져 있어 거의. 그 다음에 측량을 실시하면 측량 성과가 나올 텐데 성과를 제대로 했는가 검사를 받게 됩니다. 이제 검사권자가 누구입니까 해서 검사는 시, 도지사나 또는 지적 소관청 검사받는 것이 방법인 반면에 검사받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띠도 문제 발생하는데 검사 안 받는 것은 지적 공모를 정리할 필요가 없는 경계, 보건, 측량하고 또 하나가 지적 현황 측량의 경우는 검사받지 않는 겁니다. 그럼 이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검사 끝나게 되면 검사받은 성과도가 수행자를 거쳐서 다시 의뢰인들에게 검사까지 받아야지만 성과도를 교부하게 되고 검사 안 받은 성과도는 교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일련의 과정인데 시험 내는 건 정해져 있어요. 거의 측량 기간 요거 왜 오고 있느냐 요거하고 검사 안 받는 거 몇 개 있대요? 2개가 있더라. 이제 따져보자고요. 뭐하고 뭐 검사 안 받는데요? 경계보건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 다시 일로 들어와서 여기 잠깐 보시고 이제 응용할 줄 아는 나중에 응용력을 배워야 돼요. 신규 등록 측량은 기조 측량, 세부 측량. 세부 측량이죠? 그럼 위로 올라가겠네요. 신규 등록 측량 기간은 5일, 검사 기간은 4일, 더하면 9일 되는 거예요. 측량 기간이. 등록 순환 측량은 측량 기간 5일, 검사 기간 4일, 9일 동안 측량이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경계보건 측량은 5일, 검사 기간은 안 받아요. 검사가 빠지니까 이렇게 적용을 할 줄 알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이 날짜 가지고 측량할 때 며칠 걸립니까? 라고 뽑아내는 겁니다. 그걸 더해서 며칠 나오는지 그걸 더하고 뺄 줄 알면 답이 나와요. 아주 어렵게 나온 문제가 거기까지 마지막인데 거기까지 가려면 이걸 기본적으로 외울 줄 알고 적용할 줄 알고 맞추니까 지금은 거기까지 못 갈 상태니까 그냥 이거는 그냥 가볍게 날짜는 가장 중요한 파트니까 외운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겁니다. 여기까지 측량 절차로서 날짜는 반드시 암기하시고 일단 세 번째가 지적위원회 및 지적 측량 적보 심사란 말이 나오는데 지적위원회라고 칭하는 것은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앙지적위원회하고 또 하나가 지방지적위원회가 있는데 중앙지적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설치가 되어 있고 지방지적위원회 시도에 설치가 됩니다. 이것도 올해 한 문제 나왔어요. 올해 3문제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측량 파트에서는 먼저 기능 보게 되면 중앙지적위원회 기능은 많아요, 적나요? 많죠? 지방은 하나가 있죠? 5개를 외울래? 하나를 외울래요? 하나를 외우셔야겠죠? 그게 답이니까. 중앙지적위원회의 경우는 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게 되고 두 번째가 지적 측량 기술의 연구, 개발, 보급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지적 측량 적보 심사에 대한 재심사. 그 다음에 지적 분야 측량 기술자. 지적 기술자 어떻게 뽑을 것이냐? 양성 방안. 그 다음에 뽑았으면 잘못한 경우 벌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업무 정지나 징계 처분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는 것이 중앙지적위원회 반면에 지방은 딱 하나가 있어요. 그 딱 하나가 바로 지적 측량 적보 심사. 요거는 25회, 26회 두 번 연타로 냈습니다. 답은 하나밖에 없으니 그걸 외우시는 거예요. 지방은 뭐밖에 없대요? 지적 측량 적보 심사밖에 없더라. 근데 그 하나 하는 거 지방지적위원회가 되는 겁니다. 석권 5번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지방 그 하나밖에. 그거 하나 반드시 외워놓으시고 그럼 적보 심사가 뭔지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뜻부터 알자고요. 자, 적보 심사가 뭔지 알아야 되니까 적보 심사는 측량에 대한 재판이 적보 심사입니다. 만약에 앞에 계신 두 분이 돈을 빌려줬어요. 돈을 갚아야 안 갚아요? 안 갚아야 대화가 되겠죠?
안 갚으면 어떻게 하실래? 머리끄댕이 잡고 잡아 싸울래요? 그게 아니라 돈을 갚으러 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어디다 제기해요? 법원에. 그럼 개인 간에 발생한 다툼은 법원이 해결해 주는 것이 소송 제기하는 기관인데, 측량에 대한 재판은 법원이 하는 게 아니라 지적위원회가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지적의 적부심사라는 것은 측량에 대한 재판입니다. 뭔 말인가? 먼저 뜻부터 알 다음에 풀고 가자고요. 자, 여기를 경계로 해서 이쪽은 여러분이 소유자, 여기 여러분이 소유자예요. 반응이 바로 나와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여기는 경계를 하고 있다가 집을 지으러 경계보호 측량을 했더니만은 경계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로 말뚝을 딱 받고 경계로 여기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기분 좋아요, 나빠요? 왜 나빠요? 내 땅 뺏긴 것 같으니까. 증거 있어요? 없잖아요. 여긴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잖아요. 증거 있어요? 여기 측량했잖아 지금. 여기 안 넘어가도 내설 증거가 있지만 여기 넘어갔다고 내설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경계가 여기다 말뚝박아 놨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따질 수가 없어요. 느낌상 이 측량 잘 된 것 같아, 잘못된 것 같아 지금? 잘못된 것 같죠? 그럼 따질 수 없으니까 측량 다시 의뢰해라요. 측량을 다시 여기서 의뢰했더니 여기가 나오면 이제 아무런 할 말이 없는데,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나와버리게 되면 여러분은 경계를 어디라고 주장하시고 여기라고 주장을 하시고, 여러분은 여기라고 주장을 하세요. 이게 맞으면 얘가 적법, 이게 부적법. 이게 맞으면 이게 적법, 이게 부적법. 어떤 게 맞는가 가르마 타달라고 들어오는 게 적부심사라는 겁니다. 이해 갔어요? 그럼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이쪽에서 여기로 측량 나오게 되면 기분 나쁘면 측량을 다시 의뢰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게 아니고 이거라고 주장을 해야 되니까. 뭔 말인지 갔죠? 그래서 이제 읽어보게 되면 의는 지적 측량 적보심 사람은 지적 측량 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토지 소유자나 이양개인 및 지적 측량 수행자가 지적 측량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심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는 말 나오는데, 오른쪽에 기적본부터 본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법제 29조 1항에 따라 지적 측량 적보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심사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종류도 드럽게 많죠? 줄여서 누구다?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청구할 수 있는 자 누구 청구할 수 있대요? 맨 처음에 토지 소유자, 그 다음에 이해관계인, 지적 측량 수행자. 이 세 명은 먼저 측량을 실시한 이후에 측량 성과도를 첨부해서 관할 시 도지사를 거쳐서 지방지적위원회에 제출하는 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분명히 지금 법조문상 표현은 시도지사를 거쳐서 어디다 제출하래요? 지방지적위원회에 제출하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무상에서는 직접 내가 청구서 들고 시도지사 거친 다음에 지방으로 내가 내는 게 아니고 시도에 접수부서가 있습니다. 접수부서 내면은 그게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타고 들어가는데 표현상만 시도지사를 거쳐서 지방지적위원회에 제출한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청구서가 접수부서 들어오게 되면 누가 받아볼까요? 시도지사가 받아보겠죠. 받아서 일정한 사항을 조사한 다음에 이 사안을 30일 안에 지방지적위원회로 사안을 회부하는 것이 절차입니다. 조사하는 사안은 이네들이 가져온 측량 성과 조사할 것이고, 측량 경위 조사할 것이며, 토지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토지 이동에 관한 사항, 뭐 분할의 합병 등이 있었는 걸 조사할 것이고, 소유권의 변천 과정, 그 다음에 측량하게 된 기준점이나 경계 등을 전부 다 확인하는 것이 이게 방법입니다. 이런 걸 확인한 다음에 넘겨주란 얘기예요. 며칠 안에 회부시키래요? 30일 안에. 그럼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에서는 어떤 경계가 맞는 것인가를 결정을 내립니다. 결정은 원칙이 60일 안에 심의하고 의결을 내려서 결정하게 되어 있고, 부득이할 때는 지방지적위원회 의결로서 한 번만 1차만 연장을 할 수 있대. 연장은 30일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연장이 안 되기 때문에 위원장 참석일 전원이 서명나라는 의결서가 만들어지게 되면 의결서를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송부하게 되고, 시도지사는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7일 이내 결과를 통지해주면서 불만 있는 경우는 이 중에 다시 누구라도 90일 안에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중앙지적위원회에 적고심사에 대해서 재심사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것이 절차입니다. 여기 잠깐 보시고 압축시켜 드릴게요. 적고심사란 말이 나오니까 여기 누가 껴 있어요? 시도지사. 여기는 지방이 껴 있죠? 재심사로 바뀌어버리게 되면 여기는 국장이 들어갑니다. 여기는 중앙이 들어가요. 오케이? 절차 똑같아요. 똑같다 보니 여기 나중에 날짜를 외우시면 빨리 넘어가는 겁니다. 날짜는 일단 회부 날짜가 며칠이래요? 30일. 심의결은 60일. 연장은 30일. 재심사 기간은 90일. 통지는 7일. 이런 식으로 절차를 통해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틀 잡을 것은 회부도 며칠로 하시고 30일로 회부하시고 심의결은 60일에 심의결 하시며 며칠 연장할 수 있대요? 30일 연장할 수 있으며 그 다음에 의결서가 나왔더라. 통지 며칠로 하시고 7일내 하시고 재심사 청구 기간은 90일내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날짜 잡아놓고 넘어가시면 오히려 편합니다. 갖다 보실 것은 적고심사라만 나오게 되면 시도지사와 지방지적위원회가 나오는 것이고 재심사라만 나오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중앙지적위원회 튀어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나중에 암기시켜 드릴 테니까 이런 절차를 통해서 측량을 어떤 게 잘했는가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로 뭐다? 적부 심사가 됩니다. 여기도 가끔 출제를 하는데 올해 문제는 작년 문제하고 같이 25에 26 같이 겹쳐 나온 것이 지방지적위원회 권한. 아까 뭐밖에 없었어요? 지적 측량 적부 심사 그거만 가지고 25에 26회 두 번 냈으니까 아마 올해 또 내진 않을 것 같고 내게 되면 일로 갈 거예요 아마. 근데 이거 내고 들어올 테니까 나중에 이건 나중에 암기 요령도 알려드릴 테니까 그때 가서 확인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지적 정리와 등기 촉탁이란 말이 나오는데 지적 정리라는 것은 이제 소유권의 변동이 있다거나 또는 토지 등이 발생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정리할 때가 이제 지적 정리라고 부르고 여러분 교재 보시게 되면 큰 틀 제목이 밑에 보니까 토지 소유권 정리란 말 나와 있고 밑에 토지 이동에 따른 지적 정리 나와 있죠. 1번은 소유권 정리할 때 2번은 토지 이동 정리할 때로 세 번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큰 틀이 그 소유권을 정리할 때가 있고 또 하나가 토지 이동을 정리할 때가 있더라. 이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문제인데 먼저 소유권의 경우 크게 둘로 나눈 것이 등록된 소유권이 있고 맨 밑에 신규 등록지란 말이 나와요. 찾으셨어요? 네, 둘로 나누는 겁니다. 소유권은 등록이 됐다는 얘기는 등기가 된 토지를 의미하는 것이고 신규 등록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따라 나옵니다. 나오는데 등록이 돼 있다는 얘기는 등기부가 있더라 없더라? 있다는 얘기입니다.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등기가 우선일까 대장이 우선일까? 쉽게 얘기하세요. 누가 주인인가 어디 열어보세요. 등기부 열어보세요. 대장 열어보세요. 등기 열어보죠. 항상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 우선입니다. 등기부 중심으로 기재하다 보니까 따라붙는 서류가 네 가지예요. 항상 따라붙는 것이 등기부 그러면은 등기 필증이라는 서류가 있고 그 다음에 등기 완료 통지서가 있고 그 다음에 등기 사항 증명서가 따라 나오고 그 다음에 등기 전산정보 자료에서 이 네 개가 소유권에 관한 자료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다음 중 25의 기출 문제가 소유권을 정리하고자 할 때 제출할 서류가 아닌 것은 1번 등기필증, 2번 등기 완료 통지서, 3번 등기사항 증명서, 4번 등기 전산정보 자료, 5번 이상한 자료. 4번 이게 기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번 나온 적이 있으니까 4개가 있다는 얘기는 같이 엮어 놓으시면 돼요. 줄여서 다 뭐예요? 등기부죠. 그 다음에 이 등기부가 있을 때에는 소관청의 의무가 주어지는데 소관청은 등기부랑 대장의 소유권 일치 여부를 필요할 때 조사 확인하는 것이 의무 규정입니다. 그래서 밑에 신청 또는 직권의 정리 찾으셨어요? 그럼 지적소관 필요할 때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소유권 일치 여부를 조사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조사했더니
일치하면 좋은데 불일치가 발생했더라. 그럼 일치시켜 놔야겠네요. 이때는 직권으로 정리할 수도 있고 소유자와 이항견에게 일치에 필요한 신청을 요구할 수도 있다 해서 소유권이 불일치하는 경우는 직권 정리도 가능하고 신청도 가능해서 제목이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한 정리란 말이 붙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내용 파악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신규 등록지란 것은 우리 앞서 배운 게 있는데 신규 등록이란 것은 등기부가 있더라 없더라.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배웠으니까 등기부란 말이 튀어나오면 안 되는 것이고 신규 등록지의 경우는 지적 소관청에서 소유권자를 직접 조사하고 등록해 주는 것이 절차가 됩니다. 그래서 요건 앞서 배운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은 요거 위주로 만드시면 돼요. 항상 이게 원칙입니다. 그럼 소유권 여부는 항상 뭘 보고 정리하시되 등기부를 중심으로 기재하셔라. 그럼 등기부와 관련된 서류 몇 개가 있더라? 4개가 있다 해서 따라보는 것이 등기필증,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전산 정보자료. 이거 외울 건 아닙니다. 그냥 등기 쪽으로 묶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토지이동에 따른 지적정리인데 토지이동 말 그대로 뭐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등이 있는 경우에 지적공모 정리해라요. 정리하게 정리하되 기존 지적공모를 정리할 수 없는 경우는 새롭게 만들게 됩니다. 아주 쉬운 얘기로 신규 등록은 새로 만들어야 돼요. 네. 등록 전환 새로 만들어야 돼요. 등록 전환 뜻이 뭔가요? 임야대장, 임야대에서 토지대장, 지적도로 등록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럼 토지대장 지적 새로 만들 것이고 임야대장은 없어지니까 당연히 새로 만들 것이고 분할하게 되면 하나의 필지잖아요. 분할하기 전에 분할하는 필지가 2개가 되면 대장 또 하나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새로 만들 거 만들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 문제될 건 없는 것이고 오른쪽에 절차에서 소유권을 정리할 때 토지등을 정리할 때 만드는 서류가 무엇입니까? 이걸 물어본 게 옛날 19회 기출 문제인데 소유권을 정리하고자 할 때 만드는 것은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해서 소유권을 정리하는 게 절차가 될 것이고 토지이동을 정리하고자 할 때 만드는 서류는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를 통해서 토지이동을 정리하는 게 순서입니다. 요게 과정이 나름대로 소유권을 정리하더라 뭘 만들래요?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만들게 되고 토지이동은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를 통해서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것이 절차대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지적정리 통지란 말이 나오는데 지적을 정리한 다음에 통지해 주어라. 통지라는 얘기는 지적 정리한 사실을 토지 소유자에 알려주는 게 통지입니다. 소유자에 왜 통지해 줄까? 통지하는 이유는 이유만 하시면 답이 나와요. 통지해 주는 이유는 대장 등이 바뀐 사실을 소유자가 모르고 있어요. 모르니까 알려주기 위한 것이 통지입니다. 그럼 왜 모를까? 왜 모를까? 소유자 자기가 신청한 게 아니니까. 그럼 대장이 바뀌긴 바뀌었는데 직권 정리했다거나 사업 시행자 신청했다거나 다른 제3자가 대위 신청한 경우 이런 것들은 소유자가 자기 대장 바뀐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때 알려주는 것이 바로 뭐냐? 지적정리의 통지라는 것이에요. 그럼 거꾸로 소유자가 알고 있으면 통지할 필요 없겠네요. 그럼 소유자 스스로가 신청한 사항은 지가 알고 있으면 통지할 필요 없다가 되다 보니까 통지할 사항 가만히 보게 되면 토지이동이 있을 경우에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모에 등록한 때 직권이네요. 그 다음에 집안 변경한 경우도 신청받는 게 아니니까 소유자 모를 것이고 바뀐 집안. 근데 지적공모 복구한 경우도 직권으로 하니까 모릅니다. 알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한 때, 그 다음에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사항을 정정한 때, 행정구역 개편으로 새로이 지번을 부여한 때, 가장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작년인가 받은 것 집에 도로명 주소가 이제 여러분 주소 몇 번째라고 안 내면 안 받았나요? 받았죠. 이렇게 바뀐 집은 다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야지 집원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대위 신청을 통해 지적 정리한 때도 마찬가지이며 지적소관청이 토지 표시 변경 등기를 축탁을 한 경우도 다 통지가 들어가는데 통지한다는 얘기는 소유자가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니까 알려주는 게 통지란 거예요. 그럼 거꾸로 이해해서 소유자가 알고 있으면 통지할 필요 없다가 되어서 다음 중 문제가 지적을 정리한 이후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물어보면 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소유자가
신청한 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신청한 때는 알고 있잖아요. 그게 답이에요. 그걸 낼까요? 그걸 안 내니까 내는 건 그 밑에 통지 시기가 나오는 겁니다. 통지 시기가 두 개가 나와 있죠. 그건 반드시 암겨 놓으셔야 돼요. 통지 시기는 시험에 4번 냅니다. 기출문제가 20일에 23에 24, 25에 4번 나왔는데 통지 시기는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필요하지 않는 경우 둘로 나눠서 변경 등기 필요하게 되면 등기를 소환시 촉탁을 해줘요. 촉탁이 들어가게 되면 등기소로부터 등기 끝났다고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통지하는 것이 의무 규정이고 변경 등기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이때는 지적 공부에 정리한 날, 그 지적을 지적부에 등록한 날이 되겠죠. 지적 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하는 것이 의무 규정이 됩니다. 여기도 기산점이 여기 언제고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 여기 지적 공부에 등록한 날 서로 기산점도 다르고 날짜도 15일, 7일 다르죠. 달라서 여기서 문제가 요 두 개 가지고 20일에 23회, 24회, 25회 4번 냈습니다. 답이 된 게 여기서만 26개 또 답 만들었을까요? 올해는 답을 안 만들었더라고. 4번을 내니까 또 내기 좀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올해 여기는 안 나왔으니까 어쨌든 중요한 파트 힘으로 여기도 외워놓으시는 거예요. 변경 등기 필요합니다. 언제부터 15일이래요?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변경 등기 필요 없는 경우는 지적 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7일. 두 개 비교해서 반드시 암기하시고 잠깐 쉬신 다음에 등록상 정정 파트 쪽 나가고 등기법 쪽 맛보도록 하죠.